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 좋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 복잡한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요거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컴퓨터 즐겨찾기에다가 청약홈이라고 그래요. 한국감정원에서 예전에는 금융결정원에서 아파트 투기에서 한 거를 옮겨버린 거예요. 청약홈에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고서 거기에 청약 일정을 매번 보시면 돼요. 매번. 그러니까 청약 안 하더라도 보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답사를 가셔가지고 내가 뼈를 묻을 곳은 어디냐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원래는. 그게 답이에요. 가령 내 고향이 어디다, 뭐 처갓집 어디다, 취득이 어디다 등등 해가지고 나는 가령 하남 미사 아니면 남양주 다산 아니면 뭐 광명 하안 뭐 예를 들어서 그죠? 타겟 정하세요. 타겟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은 계속 열람을 하셔야 돼요. 열람하시는데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중요하잖아요. 나의 상태가. 그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그거가 정답이에요. 그게. 다른 거 올 거 없다니까요. 헷갈리기만 해 거꾸로. 우리 동네가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거기 다 나와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요. 이렇게 광역.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세종, 요 수도권, 원주, 충주, 뭐 강릉 그래요. 이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상 지금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틀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구획된 안쪽은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산업시설이라든가 어떤 경제환경 이런 것들이. 나머지 지역은요, 뺏겨 이쪽으로 계속. 인구가 골고루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인구는 앞으로 확 몰리거나 아예 없거나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은요, 군단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마을, 그 산속에 한 5분 산다. 그러면 택시가 들어가줘요, 가끔, 이렇게. 그런 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역 거점 도시 있죠. 전남 같으면 광주광역시. 안에 W역수가 생기잖아요. 생긴다, 두 군데 생겨요. 성모역하고, 무슨 역이 있어요. 그 두 군데가 이제 환승역이에요. 광주광역시 내에서 앞으로. 그쪽으로 모일 거란 말,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상권이 발달되고 병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거기는 100년 지나도 거기는 도시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곳은 도시 기능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값은 당연히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또 집을 지을 거니까 계속. 그게 문제라니까요. 공급이요. 이거 표현이 뭐한데? 만원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만원 버스를 기다려요. 그럼 버스가 다 가요. 막차인데. 근데 꽉 차 사람들이. 문 닫아 타자마자 문 닫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저희 타자마자 출발하셔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해되시는 무슨 얘기인지? 더 타면 자기가 찡기니까. 자기 타니까 그냥 출발해서 이렇게. 이게 참 묘한 심리가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요, 이게 바로 이 본능이에요. 욕망이고. 그러니까 나만 백 들고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다 들고 있으면은 그 백에 차별화가 없잖아요. 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적인데요. 같은 직장 내에서 여성들 보면 옷을 사여 입잖아요. 그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먼저 양해를 구하더라니까요. 내가 똑같은 옷 살 건데 괜찮냐, 이렇게. 그런 거 봤어요, 제가. 그만큼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의식을. 즉, 나의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요, 도시도 기능을 잘 못해요. 보시면 이렇게 대구, 부산, 이런 데는 그 지위를 유지할 것 같아요. 인구, 이제, 이게 2018년도에 수도권 인구가 49.7이었어요. 지금 50 넘었어요, 딱. 최근에 50% 넘었다니까요. 넘는 것 중에서 그 들어온 인구가 20대가 제일 많아요. 통계를 보니까. 20대는 전부 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직장인이고 20대면은요, 이제 결혼을 할 나이고 집을 사야 할 말이에요. 이분들이 집을 사고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70대 분들이 100살 살 거거든요. 상당수가. 집을 안 남겨주잖아요. 어쩌면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이 늙어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그죠? 아버지 70세, 할아버지 90세. 같이 살아요, 이제. 같이. 예전에는 마을에 한두 분 있었다가 마을에 90세 한 명 있어요, 마을에. 지금은 한 집안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같이 노인이에요, 이제. 같이. 그러니까 정신연령을 이런 건 차이에 떠나서 같이 기저귀 차고 있어요, 노인 기저귀를. 이런 시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넘겨주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키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30년 동안 중복되는 거예요. 30년 지나면 똑같아요. 이제 그때는 다시 똑같이 100살씩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병목 현상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두 개 차를 막아버렸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3차선이 되어들어서 그리고 거기만 1차선 했단 말이죠. 차 꽉 막혀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앞으로 이걸 뭐 6차선 만들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이게 나오잖아요. 저거 풀면은요 2020년대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천년 만년 갈 그린벨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거 막 했다고 볼게요. 태릉 골프장 이런 거 했다고 줄게요. 내곡동, 세곡동 이런 거 있잖아요. 강남구. 이 구룡산 밑에, 대무산 밑에. 거기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과장해서 10만 가구가 들어간다 볼게요. 10만 가구 들어간다 볼게요. 수요를 다 흡수하면서 10만 가구. 그러면요. 지방의 웬만한 도시는 상당히 어려워져요. 거길 채울 거 아니면 거기는 채울 거 아니에요. 그죠? 살기 좋은 데니까. 또 분양가 상한제일 거니까 무조건 100% 입주할 거란 말이에요. 수백 대 1로. 예를 들어서. 가점제 딱 쓰고. 그러면 어딘가 빈다는 거잖아요. 어딘가는. 그죠?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도권 외곽도 거기로 딸려가요. 왜냐하면 제가 수도권 외곽에 사는 도시에 살아요. 근데 이웃들이 살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학원장님도 살고 여기에 뭐 등등등 살아요. 좀 이렇게 한 분도 살아요. 시의원도 살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서울의 공급이 10만 채가 더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인위적으로 자연적이지 않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다, 글로 간다니까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인구가 유력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럼 집값은 더 내리는 거죠. 외곽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집은요,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구수의 문제예요. 가구수. 인구는요, 5,200만 명을 찍고 내려가야 계속 인구는 앞으로. 10년쯤 되면 5,200 몇만 명을 찍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내려갈 건데 계속 이렇게. 가구수는요, 지금 현재 2,100만 가구예요. 가구수가. 1인 가구 포함해가지고. 10년쯤 지나면요, 우리 가구수가 3,000만 가구가 돼요. 3,000만 가구. 저 딸 둘 다 독립했잖아요. 저도 벌써. 1인 가구 2개 나오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4인 가구에서. 2인 가구 살거든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제가 와이프하고 이혼했다, 만약에. 그럼 또 1인 가구 또 나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그러면 1인 가구 4개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딸들이 결혼 안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50년, 60년 동안 1인 가구 넷이 가는 거예요. 그럼 33평 아파트는 필요가 없을 수 있죠. 학교 옆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핫한데, 먹자골 못 있고, 이런 곳에 살고 있잖아요. 1인 가구들은. 그래서 거기는 땅이 없다니까요. 도심지는. 거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가. 외곽은 다운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아파트가 세입자를 못 구하잖아요. 그거 끝난 거예요. 그냥 세입자 못 구하면. 여러분 아파트가 싸다고 해서 세입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20만 나오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파트 30평 되면은요 20만 나와요. 관리비가. 1인 가구가 20만 원씩 내면서 관리비 내고 살겠어요? 월세는 별도로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교통비 들잖아요. 또. 그죠? 만나러 갈 때는 또 같이 나가야 되고, 밤늦게 비 오는 날 들어가기 위험하잖아요. 여성들 특히. 그러니까 대로변에 강남에 사는 거 이런데 안전하게 이런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GTX예요. 수도권 교통망 GTX가 정리한다 이거예요. GTX가. 즉 외곽에서 75개 역을 통과해서 1호선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이에 수원역이 있단 말이에요. 청량역이 있고 거기를 20분에 간다. 20분에 간다고요. 그럼 중간역은 패스하죠. 가령 수원역 인근에 세류역 무슨 역 있어요. 좀 화서역 있단 말이죠. 오산대 이렇게 있어요. 쭉. 거기서 수원역까지 와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수원역에서 가는 게 낫잖아요. 걸어와서 수원역을. 그러면 삼성역을 20분에 가요. 20분에. 그러면 시간 하루에 한 50분 정도 절약되는 거예요. 편도. 그 시간 잠을 자야 할 수도 있고요. 그 시간 때 자기 해수욕장 운동할 수도 있어요. 1인 가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원역은 메트로폴리탄 되는 거죠, 이제. 즉, 수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인근세에 다 오는 거죠, 그쪽으로. 서울에는 못 사니까. 삼성역을 사고 싶지만 돈은 비싸니까 집도 없고, 결국은 가장 시간거리가 가까운 곳. 동탄역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성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킨텍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고요, 사람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거의 거점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데는 빠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골고루 있지 않다니까요. 환승역이 있고 단단단 환승역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환승역에 GTX가 들어본다고요.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단선에 있는 주민들은요.
더 살기 나빠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총량은 똑같다니까, GDP는. 근데 삼성이 커지면 다른 데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전국에서 가장 이용객이 적은 역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차역 개수가 800몇 개가 있어요. 800몇 개. 기차역 개수가. 그 중에 제일 이용객이 적은 데가요.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 저기 있어요. 이게 양평 쪽에 가면 있어요. 거기가 하루에 몇 명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역 앞에 편의점이 있겠어요, 편의점이? 없죠. 하루에 인구가 없으니까. 지방 웬만한 몇 개 하잖아요. 식당이 없어, 식당이. 제가 어제 김제에 갔다 왔거든요, 김제. 식당이 없어요, 그 역 앞에. 거기 주변에 시가지가 없어요.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트 하나 있어요. 식사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근데 여기 수서역 가시면은요, 맛집 천지예요, 완전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청약이에요, 이제. 청약 하면 내 친구. 무조건 즐겨찾기 해놓자는 겁니다. 이런 화면이에요. 청약 일정 나오지, 이런데, 청약 일정. 이걸 보셔야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타겟팅한 그 입지, 그곳에 이번 주에 나오나 안 나오나 보는 거 계속. 모의로 해보는 거, 모의로. 가상 청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통장 안 쓰고, 통장 버리지 않고 가상 청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만약에 과천이다 그러면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7월 6일 날 입지 모집 공고일 7월 6일 날 2020년 7월 6일 날 입지 모집 공고일이고요. 당첨자표가 7월 24일이었어요. 7월 24일. 이때 135대 1 이게 분양가 싸지 않아요. 9억이 넘어 9억이 대출이 안 되어가지고 9억이 넘어가면은요 대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합니까? 계약금 10% 넣고 나머지 전부 다 중도금은 자기 돈 내야 돼요. 잔금이야 전세를 돌리면 돼요. 잔금은 전세를 받는 조건으로 그날 동시에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소유권 바꾸면 동시에 1순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도금은 자기 내야 된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못 내면 연체 먹어요. 그러면 금리가 엄청 비싸요. 연체 먹으면. 근데 그걸 감수해야죠. 근데 해약하진 않아요, 잘. 만약에 당신 한 달 밀렸지? 취소, 이거는 잘 못해요. 하지만 아주 애간장을 태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입. 74. 이게 이제 한 30평쯤 되는 거예요. A, B 타입 있죠. 84, 33평짜리 A, B 타입 있죠. 이거는 단순한 모양이. 단지가 만약에 3천 가구 된다, 이렇게.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트리마저 같은 경우는 거의 F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런 아파트는 대단히 좋은 아파트 아닙니까? 최고 아파트인데 안타깝게도요, 타입이 멀어질수록, 멤버리 멀어질수록 어떤 경우는요, 거실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건물이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예전에 판상형은 성냥가게잖아, 성냥가. 똑같이 A타입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모델하우스 가면은요, 지금 연습 아실 거예요. 33평, 24평 두 종류 딱 있어요, 두 종류가 딱. 지금은 84제곱미터 A, B, C, D 이렇게 있고, 모델하우스는 A타입만 만들어놔요. B, C, D 이런 것들은 그냥 평면대로 끝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실에 이런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몇 평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하셔야지 당첨될 확률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경쟁률은요, 그거만 갖고 하는 거예요. 저런이 빨리 전화해야겠네.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로또 청약이라는 거죠.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135대 1. 자, 그러면 이 과천 벨라르테의 모집 공고문입니다. 교재 없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55쪽이 55쪽. 글씨도 깨알 같아요. 55쪽. 나중에 여러분 청약컵 들어가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샘플이에요, 샘플. 지금 제가 대략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무지하게 작죠. 이런 것이 55장이 있단 말이에요. 입주 모집 공고문에. 보면 이러저러해서 이 아파트는 생겨난 아파트고, 투기과열지구는 뭐뭐뭐 있다. 청약과열지구 뭐뭐뭐 있다. 다 여기 나와요, 싹 다. 법령 제도가 다 반영되어 있다니까, 이게.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자, 보시면 특별공급은 7월 16일, 일반공급 7월 17일 이렇게 해요. 2순위는 없는 거죠, 이제. 1순위 마감되면 2순위 자동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미달돼야지 2순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74A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 가령 다자녀가 4가구, 신혼부부 7가구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총 36가구 중에서. 그리고 제일 많은 게 84A 타입이죠. 64가구. 이게 제일 많아요. 거기서 보면은 다자녀가 26개, 신혼부부가 52개. 신혼부부가 제일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혼부부가 기준이 결혼한 때로부터 몇 년까지가 신혼부부인가요? 7년이죠. 과거 5년이었어요.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올해가 7년 돼요. 내년에 차전 분양할 거예요. 좋은 신도시에서. 그럼 8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합의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해요. 그럼 7년 또 시작되잖아요. 14년 토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도를 바꿨어요. 이제는요, 재혼했을 때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동일 인물이면은 8년으로 카운트 해버려요. 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한 70대 되셨는데 어쨌지 해서 황혼 재혼하게 생겼어요. 황혼 재혼. 70대 때. 그러면 70대 재혼한 분이 신혼부부로 처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나이 차이는 없습니다. 재혼, 성혼 상관없어. 사람만 바뀌면 돼요. 그러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처약할 수 있어요. 특별 공급을. 이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현실은 여러분 생각은 다른 게 많아요. 여기 다자녀가 제일 유리하거든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있으면 그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아주 경쟁이 한 자릿수. 몇 대 1 안 돼요. 그럼 몇 번만 도전하면 된다니까요. 오죽하면은요, 일부 좀 모지학한 사람들은 고아원 가가지고 애를 입양을 해요. 4명을. 100% 당첨이에요, 그냥. 된 다음에 아이를 다시 파양을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거는 정말 나쁜 짓이죠, 그죠? 근데 그 과정은 뭐 설명할 수 있겠죠. 애들이 안 맞다, 우리 집에 하고, 안 맞아갖고 다시 돌려보냈다, 뭐. 이런 핑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로또니까. 로또가 안 되고 차라리 그냥 분양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평당 분양가 2천만 원, 이러면 아무도 안 해요. 3기 신도시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시장에서 줄어요, 이렇게. 다시 얘기해서 시장 가격하고 분양 가격의 차이, 프리미엄,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없다. 그러면 급할 게 없잖아요. 난 지금 돈 더 벌고, 나 이렇게 해서 난 3년 후에 분양하는 거 할 거야. 그때까지 예금 모으면 돼. 예측이 가능하니까. 시세가 만약에 8억이다, 아파트가, 33평이, 서울이 만약에. 그러면 5억짜리 집이 있어요. 3억 모아야 돼요. 대출을 할 수 있으면 대출 싫다. 그럼 우리 온 가족 모여서 3억 모아보자. 앞으로 한 8년 동안. 8년에 그냥 처약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4억에 분양하는데 시세가 8억이잖아요. 8년에는 한 10억 넘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으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끼니까 막 달겨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왔네요.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자 모집 공고문의 하이라이트예요. 저거 보시면 다 나온다니까, 다. 자, 3기 신도시 말씀드렸죠. 가장 우수한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과천이 제일 당연히 좋죠. 과천은 서초구하고 붙은 데예요, 사실상. 행정구역만 걷어내면은요, 강남이에요, 그냥. 근데 분양가가 싸단 말이에요. 절대 금액은 높은데 시세보다 싸단 말이죠. 근데 과천은 빼고요. 7천 가구밖에 안 되니까, 과천은 빼고. 그러면 이제 어디가 제일 좋으냐? 제가 다녀본 걸로 보면 저의 그냥 주관적 생각일 수 있으니까 하남 쪽이 좋은 것 같아요, 교산. 한 3만 2천 가구쯤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고양 창릉 쪽도 괜찮아요. 왜? 더 넘어가면 안 좋고, 바로 서울에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접경 지역 쪽은요, 에너지가 좀 약해요. 군사 지역도 많고. 그리고 연고가 없는 제3의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가급적이면은 한강 이남 쪽을 원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명절 때 운전 10시간 하고 와보세요,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에서 다시 또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예를 들면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자리 잡을 때 마치 이민 가서도 LA 공항 근처에 사는 것처럼 미국 가서도 버스터미널이라든가 KTX역이나 이런 쪽 가까운 곳을 선호합니다. 아예 연고지 없는데 올 때는. 그러니까 늘 수요가 풍부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외 지역 이런 데는 이유가 있는 사람만 가요. 거기에 고향이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어떤 특수한 그런 직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만 가시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어려워요. 로테이션이.
그리고 예전까지는 아이가 많았잖아요. 지금보다 아이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1년에 한 30만 명밖에 안 태어나요. 그리고 올해 수능을 60만 명이 볼까 하면 작년에 60만 명 깨졌죠. 60만 명이 수능이. 50 몇만 명이었어요. 저 학력고사 볼 때는요. 100만 명이 넘게 봤어요. 고3 때 100만 명이 넘게 봤다니까요. 그리고 대학교 정원이 그때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만 대학 갔다니까 그때 당시에. 아니 3명만 가서 대학 3명 갔어요. 대부분 고졸이었어요 그때. 고졸 은행원 엄청 많았다니 고졸 은행원들. 상고 나와가지고 은행원 되고 대부분 그랬다고요 그때 커리어가. 지금은 반대 아닙니까? 10명 중에 8명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와야 되다 보니까 나이가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죠, 이제. 나머지 부천, 뭐, 대장지구라든가, 인천 계양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이제 있어요. 근데 다 좋은 거예요, 전부 다. 저는 다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통을 해주니까. 그리고 예전하고 틀려져, 도시 컨셉이. 지금은요, 판교를 롤모델로 봐요. 롤모델. 우리 LH 공사가 대단한 곳입니다. 중동 이런 데다가 신도시를 수출해요, 수출. 신도시 컨셉을 수출한다니까요. 대한민국 잘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면은 학교가 있고, 적당히 가면은 또 관공서가 있고, 쭉 하면 병원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그 어떤 산업 재생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혐오설이지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있고 다 그래요. 대한민국은. 신도시가. 이렇게 살기 좋은 데라니까요. 신도시 살았던 사람은 또 살아, 신도시를. 그 도시 못 들어가요. 왜냐면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비체적이기 때문에. 근데 신도시도요, 서울 쪽만 됩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멀면 안 돼요, 신도시도. 서울에서 먼 곳은요,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서울에 붙어 있는 분당이 제일 떴고요. 그죠? 일산 같은 조금 아쉬워요. 살기는 좋은데 불구하고 서울이 멀잖아요. 이렇게. 강남으로는 출퇴근 못 해요. 일산 사는 분들은 강북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직장 생활권이. 뭐 이러다 보니까 더 못 큰 거죠. 그러니까 판교가 성공한 것은요, 제일 좋은 신도시인 분당과 서울 사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강남과 사이에 있으니까 판교가 뜬 거예요. 그 제일 봤죠? 테크노밸리를. 지금 2차, 3차까지 공사하고 있어요. 테크노밸리를. 그럼 판교는 더 인구 몰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4차 산업이죠. 공해 없는 첨단, ICT 이런 업종들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판교 쪽에. 그럼 거기에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좀 연봉 센 사람 모이잖아요. 자꾸 그죠? 당연히 집값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 있죠,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법원 공무원들이 데모했어요. 왜 했냐? 집값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심지어 법원 공무원 중에서는요, 그 노숙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노숙. 집이 없어가지고. 왜냐 했더니, 실리콘밸리가 IT 쪽에 최고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천재들을 스카우트 해온다고요. 연봉 뭐 몇십억 주고. 이 양반들이 연봉이 무지 세잖아요. 근데 거기 살아야 돼요, 자기가 어차피 직주근접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비행기 타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값 다 올리는 거예요, 싹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법원 공무원들이 집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데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그분들이 살기에 정주 여건이 좋다. 그러면 안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공급할 땅이 없다. 그때는 폭등인 거예요, 이제. 폭등. 그리고 만약에 지역이 말이죠. 유지가 된다. 그러면 계속 균형이 되겠죠. 하지만 지역은 지금요. 이건 좀 묘한 얘기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들 중에서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뭐 나온 친구들 많아요. 그때는 아주 거기가 지금보다 인기가 있었어요. 30년, 40년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선호가 떨어졌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성공했잖아, 우리 친구들이. 자기 자식을 부산으로 안 보낸다니까요, 대학교를. 웬만하면 집 근처에 다녀, 이거예요. 웬만하면 집 근처에 다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경쟁률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그런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입자 보충 공고문을 들어가서 꼭 보시고요. 그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조건이 되냐, 안 되냐. 가령 신혼부부다 그러면 신혼부부 소득도 있어, 소득. 그런 조건도 있거든요. 연봉도 있어요. 맞벌이 하면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한 500만 원 되거든요. 거기에 120%가 넘으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이거 공공 정책 청약이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비싸게 분양하는데 돈이 적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줍줍 아파트라고 있죠. 무순위 청약이라고 있어요. 무순위 청약. 작년부터 나왔어요. 가령 아파트가 분양이 끝났는데 입력 오류 같은 거 있죠. 청약에 부적격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계산을 잘못하거나 해가지고 그러면 걸러져요. 따다다닥. 그런 물건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그냥 추첨이에요. 추첨. 그 수백 대일 돼버려요. 그런 것은 집이 100채가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는 무순위니까, 무순위 청약이니까.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작년에. 올해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완벽하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트리마즈 옆에 있는 거 있죠. 서울숲 포레스트 있어요. 그 아파트가 3개가 나왔어요. 부적격으로 해서. 그 중에 하나가 38평형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경쟁률이 17만 대 1인가 했어요. 20만 대 1인가요? 네. 21만 대 1. 네. 네. 그럼 그 뭐냐면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집이 있든 상관없이. 근데 분양가가 3년 전 분양가 17억이에요. 시세가 30억쯤 돼요. 근데 전세가 14억이에요. 당첨되자마자 전세 놓으면 3억이면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10수억을 예약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달겨들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지금 뒤에 들리시나요? 자, 그래서 입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다 나와 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금액이 이게 자, 33평은 볼게요. 84 이게 중간층 볼게요. 중간층. 보면은 분양가가 7억 8,700. 약 8억이에요. 8억. 15층 이상은 8억이거든요. 계약금 8천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이 하나, 둘, 셋, 넷, 5번 있어요. 그리고 잔금 치르는 거거든요. 이게 135대 1로 됐다니까요. 135대 1.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맞느냐? 제가 볼 때는 그냥 해본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되나 안 되나. 됐다. 그때부터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런 분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부자들을 연구해 봤어요. 부자들은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질러보는 사람이 부자예요. 질러보는 사람.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대구가 그때부터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시드머니가 나오는 거죠.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하나 사놓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된 거. 그게 한번 됐어. 그게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아죠. 원리를.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서는요. 엄청난 부자가 된 친구가 있어요. 아파트를 재건축을 몇 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강남에 있는 거라. 그것만 가지고도 뭐 상당한 자산을 이룬 친구가 있거든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 시드머니가 처음에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때 이것저것 제고했으면 못했겠죠, 아예. 그렇다고 막연하는 게 아니에요. 청약은요, 청약은 바가지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속단 말로. 조성원가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시에서 다 승인 내주니까 이 분양하는 거거든요. 일반 그냥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통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8억짜리인데 시중 가격은 훨씬 높단 말이에요, 지금. 과천 지역이. 그러니까 로또가 되는 겁니다. 조금 여러 가지 나와요. 보면 여기에 이제 요거 볼게요. 자, 특별 공급이 장애인 있고요. 국가보훈처 추천 있고요. 뭐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주택 소유자,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이런 식으로 특별공급들이 있어요. 했는데 저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요즘은요. 미리 2년 전에 이사 가셔야 돼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게 거주 기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입자 모집 공고일 전날부터 1년 동안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 공급을 해요. 제가 수원 SK 매교 프로즈 그것도요. 1년 이상 수원에 살았어야 돼요. 거기서 다 끝나버리면 거기서 다. 그 외 사람들은 아예 기대를 못했어요. 큰 평수 추첨하는 거 빼고는 기회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이거 무주택 조건 있죠. 무주택 요건.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주택이 있으니까 무주택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여기 다 나온다니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무주택으로 해서 요건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주택, 지구에,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단독주택인데 20년 이상 됐고, 금액이 얼마 이하, 이런 건 주택을 안 봐요. 소득세법하고 틀린 거예요. 소득세법은요,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봐요, 소득세법은. 무허가 주택 하나 있고, 아파트 하나 있었다. 팔면 2주택으로 와서 세금 추징하거든요. 하지만, 청약은요, 상속받았다. 그럼 처분하면 돼, 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석의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집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 신혼부부들
신혼부부에 대한 것도 여기 나오고요. 다자녀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읽어드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한번 나중에 선생님들이 출력하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래요. 밑줄 그시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모르는 거 있으면 공부하시고. 그리고 한 번을 완벽하게 하시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바뀐 거 보면 돼. 바뀐 거. 바뀐 거. 가령 뭐 소득금액이라든가 몇 가지 있거든요. 변수가. 그런 거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거 자 넘기기 뭐하니까 제가 바로 한번 한번 볼게요. 여기 남은 게 이것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7개 광역 시도의 아파트 가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요렇게 볼게요. 요거 교재 없고요. 여기 직방이라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산광역시 3억 4천이고, 대전이 3억 4천, 충청남도가 1억 9천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평균 금액이 나와요, 여기에. 근데 여기 지금 인터넷이 지금 다운돼서 그런데 요거를 보실 때 팁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구 흐름이 있어요. 인구 흐름을 보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지금까지 또는 3년 동안 4년 전, 2년 전, 1년 전 해가지고 인구 흐름이 쫙 나옵니다. 이거 트렌드거든요. 인구가 빠지는 곳은 계속 빠져요. 증가하는 곳이고. 빠지는 곳은 이미 있는 주택도 공급 과잉인 거죠. 빠지는 곳은. 유입되는 곳은요. 아파트 저도 공급 부족이에요. 인구 유입 속도에 따라 가지고. 그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쭉 요 넘겨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기존 신도시의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같은 시대의 신도시 간에 가격 서열이 발생했다는 거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았고요. 멀티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 플러스 뭐 광역철도라든가 또는 뭐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다는 것이고 자족성, 테크노밸리 같은 거예요. 테크노밸리. 베드타운 말고요. 그리고 입주 세대수. 그러면 3번도 일기신데 3번이 근데 그렇게 느리게 못 들어봤죠. 그죠? 작아요, 사이즈가. 분당이 제일 커요, 사이즈가. 그리고 분당 일산 있는 사이즈일 거예요, 사이즈 크기가. 결국은요, 또 팁 드리면은요, 내가 어디 갈 거다, 이거 어느 다른 도시로 간다고 하면은 고려할 요소 중에 하나가 도시 파워예요, 도시 파워. 도시가 작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서울은 전체를 하나로 보잖아요, 서울은. 가령 고향이 어디냐 물었을 때 제일 많은 고향이 서울이에요, 이젠. 1000만 명이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부산은 340만 명이고요. 그죠? 2만 명 되는 도시도 있어요, 인구가. 그럼 거기는 고향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고향 기준이 시군구란 말이에요. 그럼 경기도에 31개 시와 군이 있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수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용인, 고양, 성남 뭐 이런 식으로 가요, 100만 도시. 그런 곳은 공감대가 많단 말이에요, 공감대. 근데 그렇지 않고 작은 도시 있죠.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근데는 어디 가서 어디 한다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좀 작은 곳에 계시니까. 경기도다 이렇게 하면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합니다. 분당에 사는 어느 고등학생이요. 자기 주소 쓸 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경기도 분당구에 썼다는 거예요. 성남을 빼먹고.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성남에 산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분당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남 살아도 어떤 분은 꼭 얘기를 해요. 아, 저기 뭐 저는 압구정동 살아요. 압구정동.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꼭 티를 내시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자랑만 하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잘 얘기를 안 해요. 뭐 어디 살아요. 왜냐면 본인 생각할 때 자기가 좀 부족하다 느끼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팁 하나 드리면은요. 지금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졌냐 하면 지방 도시 중에서 인구 30만 도시예요. 30만 도시. 적지 않죠. 인구 중에서. 거기에 어느 아파트는요. 전용 면적이 작아요, 좀.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면적 기준으로 36제곱미터예요. 36제곱미터.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이긴 해요. 이 아파트 한 채 거래 금액이 얼마냐면은 1,300만 원. 1,300만 원이 한 채 거래 금액이에요. 전세는 1,000만 원이었다. 아파트가 매우 싸죠. 어떤 분은요, 연봉에서 보너스 받는 날, 한 달 동안 살 수 있어. 한 달 금액 가지고. 그런 아파트가 있다니까요.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옆에 있어요. 시내권이고.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400가구예요, 400가구. 매물이
쌓여 있을까요? 메모리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분이네요. 보통 쌓여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 메모리 넘쳐날 거다. 메모리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1년, 2년째 보고 있거든요. 메모리 있나 없나?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로 생긴 것 중에서 더 이상 싼 건 없단 말이에요. 그 파는 순간에 아예 떠나야 돼, 다른 데로. 더 이상 살 데가 없어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치 그랜저를 타요. 20년 된 거를. 그러면 폐차값이에요, 폐차값. 누가 뭐 사겠습니까? 하지만 굴러가면은 진짜 가격 효과가 있는 거죠, 자기는. 어차피 새로 사려면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굴러가면은 차에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소형차 있죠? 천시 소형차. 그거는 중국 값도 비싸요, 중국 값도. 왜냐면 쓸모가 많으니까. 뭐,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입지가 좀 많아야 된다 이거죠. 도시 파워가. 그리고 GRDP, 리저널, 리저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강남구의 GDP는요, 10만 불 넘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지역 어디 가면은 만 불도 안 될 거예요, 그죠? 에버리지가 3만 3천 불이라는 거지. 그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신도시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안에서도. 분당만 하더라도요, 거기에 시범단지 있죠, 예전에. 서현역 주변, 정자역 이런 곳은요, 여전히 비싸요, 엄청나게. 그 외 지역은 좀 싼 데가 있어요. 외곽에. 즉, 다른 도시 붙은 데 있잖아요. 외곽은 좀 싸다는 거죠. 당연히 학군은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대전 가시면은요, 거기에 대전연구단지에 보면 박사님들 엄청 많죠. 거기에 대단 연구소들 엄청 많아요. 애들이 원래부터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막 운대요, 어떤 데는. 시험 문제 잘못 내면은 학부모들이 거꾸로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문제다. 이게 살다 왔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발음이 그냥 원어민 발음이에요. 그만큼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학구열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 같은 데도 이렇게 역사에서 보면은요, 아마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공원. 여러분, 강원도 가시면은요, 산천조목에다 공원이죠. 별로 안 쳐주죠, 근데. 비싸야 될 것이 안 비싸요. 그 이유가 너무나 투머치하다 이거죠. 하지만 도시는 아스팔트가 좀 갑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1000평짜리 공원이 있다. 좋죠. 강남도 보면 서리풀 공원 있잖아요. 아주 인기가 많아요. 거기 들어가시면은요, 한여름에도 시원해요. 그러니까 서리풀 방배동 출발해 가면은요, 여기 고속터미널까지 가요. 그 야산 따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라는 거고요. 일개 신도시는 노태우 정권 때 서울 사람들이 살 집이 없다. 빨리 줘라. 이렇게 해서 그냥 잠자는 곳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일개 신도시는. 갑자기 줘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바닷모래를 씻자고 줬다니까, 바닷모래를. 모래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기 신도시는 자족성이에요. 테크노밸리로 들어가줬어요. 근데 교통이 약해요, 이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는 둘 다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전 좋다고 보는 겁니다. 경험치기에서 배웠으니까 교통이 없으니까 힘들구나. 김포 한강 신도시도요, 그 골드라인이 들어갔으니까 좀 좋지, 안 그랬으면은 다시 다니기 힘들어요. 김포까지 오는 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어떤 읍은요, 그 읍 전체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가야 돼, 다른 데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3기신도 판교 따라간다 이거죠. 판교 따라간다. 3기도 보면은요, 서울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다. GTX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요, 같이. 단점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공짜가 아니에요. 돈을 내야 돼, 돈을. 광역교통 계속 분담금이라는 게 뭐냐면 4천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요, 저게.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셈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죠. 서울 경계로부터 2km 안쪽이에요. 2km 안쪽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서울은 빅서울 봐요. 빅서울이라고 봐야 돼, 빅서울. 행정구역이 이제 그 무색해요, 이제. 서울보다 비싼 데가 있잖아요. 과천, 광명, 그죠? 남양주 이런 데가 어차피 서울도 비싸요. 서울 웬만한 그 강북 지역보다. 이제는 서울 행정구역은 좀 의미가 없어요. 서울 제2외곽도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는. 바뀌었어요. 수도권, 외곽도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수도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가 국토의 11.8%거든요. 11.8% 국토 면적에. 약 10분의 1이에요. 여기 5천만 명이 살잖아요. 2,500만 명이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쪼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다 붙어버리니까, 도시가. 의왕, 군포 다 붙었어요, 그냥 도시가. 이 외곽이나 조금 차이가 나죠? 대부분 다 붙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시를 구분하는 의미가 적다. 장점은요, 또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장점입니다. 경쟁이 치열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3기 신도시가 본격화되잖아요. 그러면 1000대1 나올 것 같아요. 1000대1.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들이 모여 이제 그걸 노리고 있으니까. 집을 절대 안 살 거 아닙니까? 그걸 노리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요, 꼭 가점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추첨제도 있지만은 순차제라고 해서 순차제. LH공사가 분양하는 게 있어요. LH 공공으로. 그런 것들은요,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갖고 청약통장 오래 낸 사람, 즉, 줄서기에 줄서기, 오래 낸 사람부터 잘라서 넣어줘요. 커트라인이. 가점이 아니라. 가끔 나와요, 가끔. LH공사가 아예 공급하는 게 있어요, 공공으로만. 소형 아파트를. 그런 것은 아예 오래 낸 사람, 무주택으로 오래 낸 사람 청약통장을 우선적으로 잘라주는 게 있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16년 된 사람, 청약통장 16년 늦으면서 무주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됐었어요. 지금 서울에서 한다고 치면 서울 시내에 군데군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령 뭐 공공부지 있잖아요, 이런데. 그러면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기다리면 이 한 30년 되겠죠? 지금부터 맘먹으면 30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면서 통장 넣으면 되겠어. 한 달에 10만 원씩. 딱 10만 원은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어요. 10만 원씩만 카운트해줘요, 금액은. 그러면 언젠가 당첨됩니다. 언젠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수 번의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럴 거라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예 일반 매매를 하는 거 괜찮죠. 일반 매매를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반 매매가 그거를 미쳐 삼아서 갈아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대안이라는 거죠. 아니면 아이를 3명 낳든지 아예 그냥. 그럼 확실합니다. 애 3명 나면 확실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아파트 하나 건졌는데 교육비가 훨씬 나갈 수 있으니까. 일부 신도 희소성이 있어요. 희소성. 근데 일부 신도는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 공급이 많으면은요, 서로가 죽어요. 당분간은. 공급이 많아버리니까 전세부터 폭락이에요. 전세부터. 전세 폭락이면은 매매가도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이게 몇 년, 한 10년 걸리면 그때 채워져요. 그때도 그 지역에 펀더멘탈이 있어야 채워지지, 펀더멘탈이 없으면 안 채워집니다. 펀더멘탈은 뭐냐? 직장이죠.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공단이 점점 이제는 약화될 거 아니에요. 지방 공단에 가면은요, 산업단지 가면은 매물로 나와 있는 공장이 많아요. 사람을 못 구하고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매물은 거기 사람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 팔면. 그 사람들이 거기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짠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내려가 버리니까. 필수 품목은 편의성 확보할 수 있다. 즉, 병원, 약국, 또는 카페, 또는 관공서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고급 품목은 빨리 뜯고 뭔 얘기냐면요. 신도시가 있어요, 외곽에. 근데 거기에 백화점은 없어요. 분당 정도밖에, 일선밖에 없거든요. 웬만한 백화점 들어갈 사이즈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다 빼요, 그를. 그러니까 잠자리를 하는 아파트가 비싸지는데, 신도시 내에 있는 웬만한 업종들은 다 밀려요, 다. 교통이 좀 가깝게 갈 수 있죠, 서울을, 그죠, 강남을. 그러면, 광교 같은 좋은 신도시도요, 거기에 있는 웬만한 업종들은 어려워요. 서울을 금방 오잖아요. 신분선 타고. 30분 불이면 와요. 광교중앙역에서.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또는 웬만한 이런 것들은 다 서울 와서 거래를 해요. 지역사회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뚝 떨어져가지고 아예 저기 먼 곳에 있다. 자체에서 하겠죠. 대규모가 좋다라는 파워풀하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 3기 신도시, 위치, 이런 것들은 자료를 대체하겠고요. 자,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많이 드린 것 중에서 첫 시간에 드린 게 뭐죠? 여러분, 내 집이 하나 필요하다. 2집까지는 그렇다. 하나 필요한데, 일반 매매하게 되면 그게 종잣돈 된다. 종잣돈 된다 이거죠. 키워가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 않고 무주택으로 간다 치면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지금 찬스란 말이죠. 과거 어느 정부도 이렇게 못했어요. 싸게, 좋게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10년을 바라보고 무주택으로 가면서, 그럼 10년은 안 되게 7년이죠, 이제. 그럼 어떤 분들은 혼인신고를 안 해요. 혼인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시즌이 되면 그때 시작해요, 혼인신고를. 그러면 7년이 이제 길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주택에서 만약에 재미를 못 볼 것 같다 하면 주택은 아예 최소한을 해버리고 투룸 같은 거 있죠. 뭐 1.5룸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버리고 나머지 다른 걸로 눈을 돌려보자. 언제까지나 주택이 잘 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코로나 백신 나오고 뭐 이러면 다시 또 산업이 활성화되면, 그죠? 뭐 원자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가 폭등할 수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또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집을 사는 이유가 돈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곳을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내가 꼭 살 집이 필요하다. 꼭 아파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 접으면 마음 편하죠. 빌라 엄청나게 많아요. 많이 고를 수 있어요. 지역만 선정하면 돼요. 내가 어디 살겠다. 그럼 거기에 빌라들 신축 많단 말이에요. 전세하면 돼, 전세. 그죠? 전세. 자기 뭐 풀거 한 보하면 아니면 괜찮은 전세 사는 게 뭐 그렇다면 사버리는 거 하나를 사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안 떨어져요. 빌라는 잘. 서울의 빌라는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아파트 값이 20억씩 가고 있는 이런 시즌에서는요 3억짜리 빌라는 너무 싸 보인단 말이에요. 같은 주택의 기능을 하는데 3억씩 2억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로 들어오죠 누군가가. 물론 엘리베이터 없는 3층짜리 빌라는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없는 거. 3층은 벼요. 무릎 안 좋은 부위 사람들 못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입주머지 공고문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겟팅한 지역에서 나올 때마다 그거를 출력하셔야 돼요. 눈을 보시면 작아요. 글씨가. 출력하셔가지고서 밑줄 그으면서 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를 원칙을 딱 넣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2차 분양이 나온다. 그거는 조금 바뀐 거 보시면 돼요. 분양가라든가 아니면 뭐 신혼부부라고 한다면은 금액 제한, 소득 제한 이런 것만 보시면은 실수를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집이라는 것은 동네를 사는 겁니다. 곧 얘기하지만 입지거든요. 동네. 동네는 두 개 나오질 않아요. 집은 맘먹으면 지을 수 있어요. 어딘가. 하지만 강남은 두 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강남권은 또 두 개가 안 나와요. 그죠? 강남권은 원주 같은 데예요. 행정구역은 강원도지만 앞으로 교통이 좋아지거든요. 교통 엄청 좋아집니다. 그러면 기차 타고 해서 금방 와요. 강남 쪽을. 그 집값은 강남의 5분의 1 뭐 이렇게 착한 가격인데 강남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어차피 한정판이잖아. 18만 채 3기 신도시. 근데 거기에 수백만 쌍의 신혼부부들이 달겨들 거잖아요. 다전에서부터 이렇게. 그럼 어차피 상당수는 못 가져가요. 그거를. 대부분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아픔은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요.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 빌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투룸짜리 오피스텔도 될 수도 있고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할게요. 오늘 시간이 3시간 꽉 채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쉬고요. 근데도 지치질 않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빛을 저를 읽었어요. 얼마나 좀 발급하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오늘 드렸던 이러한 이야기를 기초하셔가지고 현장 답사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타겟 설정하실 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한번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무료로 한 번씩은 드릴게요. 무료로.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